그래서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요, 유산 상속과 증여에 대해 쉽게 간과하는 이슈들,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요, 유산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2023년의 첫 상속법 시간인데요. 네, 그렇네요. 올 한 해도 유익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유산 상속 계획 막연히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신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맞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오신 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2023년도 안에는 이걸 꼭 끝내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다짐하신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고 오시는데, 근데 막상 오시게 되셨을 때 제가 여쭤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딱 대답을 못 하시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한테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뭐 아니면 유언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곰곰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인의 재산 현황, 어떤 재산을 가지고 계신가, 뭐 부동산, 유동자산, 회사 주식, 아니면은 뭐 다른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서 돈을 받아주셔야 되는 거, 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재산 현황에 대한 것을 한번 쭉 살펴보셔야 되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두 분이 다 세상을 떠나시거나 아니 한 분이 떠나셨을 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남겨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1번을 잘 정리해 보는 분들은 있는데 네. 2번에 대해서 그냥 오셔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이제 설정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설정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또 고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충분히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근데 가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걸 네. 결정을 하시게 되셨을 때. 근데 아나운서님도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부모님이 안 계시게 되셨을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받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 저희도 그런 상황이었을 때 한편으로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고객분들한테 자녀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러냐? 나중에 막상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재산을 받았는데 굉장히 본인이 적게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본인만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자녀들끼리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되도록이면은 자녀분들이 싸우지 않게끔 잘 네. 이제 부모님 사후에도 잘 지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상속 계획을 잘 도와드려야겠죠. 네. 좀 전에 이제 리빙 트러스트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요.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의 정의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생전 신탁이라고 저희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풀이가 되고요. 살아 생전에 신탁을 만든다라는 건데 이 의미는 본인이 본인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설정을 하는 것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트러스트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트러스토어, 트러스티, 베네피셔리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네. 말은 뭐냐면은 주인이 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수혜자가 있게 되는데요. 살아생전에는 저희가 항상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든다 하게 되게 되면은 트러스토어 주인 되시는 분하고 트러스티 관리자 되시는 분이 같고요. 그리고 베네피셔리 되는 분들은 주로 자녀분들로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본인이 인컴을 계속 보고하시고 본인이 베네핏을 받지만은 본인 사후에 재산을 받아갈 사람에 대한 것을 저희가 설정을 하는 건데요. 많은 경우 트러스토하고 트러스티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나는 재산권 주인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싶으나 관리는 지금부터 자녀에게 시키고자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생전 신탁을 만드는 이유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상속에 대한 등기 제도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뭐 부모님께서 뭐 호적 등본, 호적 초본을 통해서 부모님 세대 그리고 조부모님 세대, 자녀 세대 그리고 밑에 손자 손녀 세대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서류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할지라도
자녀 둘이 서로 relate되다 이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두 사람의 출생 신고서를 대조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 미국 정부에서 만들어 주지 않는 일종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생존 신탁을 통해서 비공식적인 가족관계 증명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거기에 첫 번째 장에 나는 누구와 결혼하고 우리 사이에서는 누구누구 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한국은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바탕으로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셨을 때 n분의 1로 착착착착 받아갈 수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트러스트를 안 만들어 놓고 돌아가시면은 그 n분의 1을 받기 위해서 결국 또 콜트를 가서 다 받아오셔야 되시는데요. 상속 법원에 가서 받아오게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생존 신탁을 만드심으로써 부모님들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자녀가 어렵지 않게 상속을 받기 위한 도구, 그리고 부모님 살아생전에 무엇을 어떻게 나눠주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심으로써 원치 않게끔, 만약에 예를 들어서 n분의 1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원치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커스터마이즈해서 상속 계획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생전 신탁 리빙 트러스트입니다. 네. 그러면은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을 만들어 놓고 나서 또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 번 하면 끝인가요? 네, 업데이트를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거가 너무너무 좋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그때마다 재산 상황이 바뀌시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분배율도 바뀌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때는 봤었는데 뭐 큰아들한테 상속 집행을 맡기고 싶었다. 그러니까 트러스티를 맡기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 우리 둘째 아들하고 큰아들하고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 트러스트에 대한 것도 바꿔드리고, 그때그때마다 보시고, 제가 항상 재산에 큰 변화가 있거나 자녀 간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은 상속 집행자에 대한 변화, 사람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꼭 연락 주시고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러면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나서 또 다른 어떤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생긴 재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거는 이제 고객분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트러스트를 만드시고 나서 부동산을 구매하시게 되셨을 때 부동산 자체를 트러스트 이름으로 구매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야지 그 부동산이 그 트러스트랑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깜빡하시고 개인 이름으로 또다시 구매를 하셨으면은 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든지 또 다른 상속부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그 트러스트로 등기 이전을 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트러스트에 들어가지 않은 부동산이 뒤늦게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은 프로베이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프로베이스를 가게 됐는데 안타까운 경우는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것을 그냥 n분의 1로 받아가게끔 해놓으셨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죠? 만약에 자녀가 2명이면은 트러스트도 만들어 놓으시고 50대 50이었다라고 하셨는데, 하필 트러스트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큰아들에게만 다 모든 재산을 주겠습니다 하시고 그 부동산이 트러스트랑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만약에 작은 아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아들이 둘이라면은요, 작은 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프로베이스를 해야지만 제가 부모님한테서 부모님 몫에서 50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할 거고, 큰아드님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거를 트러스로 넣으시려고 하셨는데 깜빡하고 못 하셨기 때문에 트러스에 있는 조건대로 제가 다 100%를 받아와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잘못하게 되면은 형제 간에 굉장히 싸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케이스네요. 그렇죠. 근데 네. 부동산을 살 때 트러스트 이름으로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근데 또 이제 개인 물품들은 미처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제일 좋은 고급 차량을 구매를 하셨다 이런 경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고객분들한테 항상 오시기 전에 질문서 작성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 질문서 작성 안에서도 개인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저희가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주로 작성을 해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저희는 개인 물품이 별로 없으니까 안 싸울 거예요 하시고 그냥 알아서 가져가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말씀대로 하필 굉장히 좋은 이제 고가의 뭔가를 남겨놓고 개인 물품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에는 네. 자녀분들이 사이좋게 나누실 수 있지만은 솔직히 차를 반을 뚝 잘라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면은 가족들 간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한테 딸이 있으면은 며느리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은 사위가 사위가 있을 있죠. 수 네. 거기에 대한 걸 꼭 염두에 두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항을 바꾸고 싶을 때는 공증이 꼭 필요한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조항을 바꾸셨을 때 어떤 분들이 제가 그 고객분들한테 놀리는 경우에 뭐라 하죠? 빨간 펜을 그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펜으로. 더 이상 본인 원본에다가 거기에다가 네. 빨간 펜을 그어서 오시면서 이거는 이제 맞지가 않으니 지웠다라는 개념으로 본인은 빨간 펜을 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빨간 펜 선생님도 아니시고 이 빨간 펜 자체는 아무리 그 의미는 있으신 행동이지나 그거 자체만으로는 트러스가 파기가 됐다라고 보기가 아니 트러스의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시 나중에라도 정말 그 빨간 펜으로 지우신 분이 부모님이신지 아니면은 뭔가의 재산에 더 욕심이 난 사람이 그렇게 지운 건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잘못하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또 상속 소송이 또 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소송이 들어가는. 네. 되도록이면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네. 정확하게 말씀대로 공증을 해놓으시고 서명을 하시고 공증을 하시는 거가 정말 정말 중요하죠. 네. 그리고 간혹 요즘에는 뭐 유튜브로 많은 정보들이 또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빙 트러스트를 유튜브 보고 혼자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자동차도 유튜브를 보고 고치는 세상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간단한 뭐 타이어에 구멍이 나서 그 구멍을 메꾸는 작업이라든지 하지만은 엔진이라든지 자동차의 기계 결함, 그러니까 누군가의 안전하고 생명에 굉장히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는 대부분들 유튜브를 보고 고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러스를 잘 만든다라는 것은 마음만큼이나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가요.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안 싸우고 잘 받아가기를 원하셨으면서 트러스를 잘못 만들어 놓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자녀 간에 또 상속 소송밖에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네. 되도록이면은 전문가를 꼭 찾으셔서 그리고 평생 일구신 재산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서 굉장히 상담을 잘 해보시고 그 상담을 충분히 다 이해하신 다음에 트러스를 만들라고 제가 항상 권고를 드립니다. 네. 리빙 트러스트 만들기 위해서는 꼭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또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 형제 간 반반씩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반반씩이라는 것의 공평의 기준이라는 게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은 이 반반이라는 거가 어떨 때는 모든 가정들, 그러니까 어떤 많은 가정분들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50대 50으로 자녀 수대로 n분의 1로 나눠주겠습니다 한다고 하게 되면은 비슷하게 나누는 것 자체가 공평이라는 의미가 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비슷하게 나누는 것이 공평하지가 않다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자녀분이 부모님을 도와서 청춘을 바쳐가지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회사를 같이 일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회사를 나중에 다른 자녀랑 나눈다라는 것은 공평치 않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일한 기여분이 있는 건가요? 네. 그 기업은 그리고 일종의 노력 지분이 생기는 거죠. 네. 노력 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 기업은에다가 다른 사람은 다른 일을 하면서 청춘을 누렸을 때 본인은 부모님의 재산을 더 늘려주시는 기여를 하신 것에 대한 것을 아무래도 보상받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사업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사업을 맡아야지 그 사업을 확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곳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보실 건데 만약에 사업은 한 사람에게 다 경영을 맡겼지만은
지분은 절반은 다른 자녀에게 준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서 서로 의견 차이에 대한 굉장히 큰 간극이 생기죠. 네. 근데 이제 현금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1,000불이 있다. 그러면 반반씩이면 누가 봐도 500불, 500불 이렇게 반반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펀드나 뭐 상가 건물 요런 애매한 요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펀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식을 반반 나눈다라는 그 개념이 잘 성립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판매를 하시고 반반을 나누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객분들한테 만약에 재산의 뭐 A부터 G까지 종류가 있다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A는 누구에게 뭐 B는 누구에게 그렇게 적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 일렬로 재산을 놔둬놓고 그냥 n분의 1로 잘라서 그냥 주고 싶습니다 하시는 음.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상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끊임없이 매니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런다고 하면은 또 기여분이라든지 노력을 하는 사람이 따로 생기게 되는 건데 이런다고 하게 되면은 n분의 1로 주신다라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굳이 n분의 1로 주셔야 된다라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매니지를 도와주는 자녀가 그 부동산을 통해서 충분히 샐러리를 받게끔 설정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상가 건물은 뭐 회사인 LLC로 바꾼다든지 하셔서 매니지를 도와주고 다른 자녀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하는 자녀에게는 적어도 월급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가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이제 리빙 트러스트를 앞서서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우리 한국 그 분들 중에서 유언장이 리빙 트러스트 아니야? 이렇게 혼돈하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계실 텐데 네네.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의 가장 큰 차이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오셔서 저한테 리빙 트러스트 심지어는 다 작성하시고 나서 박 변호사 나 지금 유언장 서명했지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제가 아닙니다. 리빙 트러스트도 서명하시고 유언장도 서명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드리면은 항상 패키지로 만들어 드려요. 대부분 리빙 트러스트가 들어가고 유언장, 위임장 뭐 여러 가지 제반 서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유언장을 따로 만드느냐? 정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언장은 말 그대로 유언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사후에만 작동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거고요. 리빙 트러스트는 아까 풀이해 주셨던 대로 생전 신탁이라고 풀이를 하기 때문에 생전에 신탁을 만드는 거라서 살아생전에 그 리빙 트러스트 이름으로 재산 구축이 가능하거든요. 아까 부동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구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도 리빙 트러스트로 재산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근데 유언장으로는 재산 구축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셔야지만은 하늘나라를 가셔야지만 작동하게 되는 상속 집행 서류니까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유언장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 상속 등기 자체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네. n분의 1로 받아가실 수 있게끔.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일종의 비공식적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도대체 누구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조차 판가름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프로베이시라는 상속 법원을 거치지 않고 자녀분들이 상속을 부모님에게 용이하게 받으실 수가 있는데 유언장만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꼭 콜트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언장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이런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서 우리는 이 재산을 지금 상속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상속 법원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왜 유언장을 만드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유언장은 상속 법원에 가게 됐었을 때 나의 뜻이 이러했노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굳이 n분의 1이 아니고 나는 우리 딸에게만 다 재산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유언장을 적으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제일 좋기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트러스트를 만들어 놔야지만 상속 법원을 거치지 않고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네. 그러면 상속 법원에 가게 되면 시간이 한 3년 이상 걸리나요? 네.
이거가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오렌지 카운티하고 대표적으로 LA 카운티가 있죠. 이제 이랬을 때 뭐 오렌지 카운티하고 LA 카운티 가시면은 상속 법원이 딱 하나씩만 있어요. 근데 각각 상속 법원 안에 하는 디파트먼이 채 10개가 안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LA 카운티하고 오렌지 카운티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인구의 수가 많잖아요. 많죠. 네. 네.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인구의 숫자를 결국 10분의 10분도 채 안 되는 판사님들께서 모든 케이스를 보고 계신데 이게 프로베이 케이스만 있는 거가 아니고요. 상속 소송에 대한 케이스도 상속 법원에서 다루게 되고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가디언십 그러니까 후견인, 미성년 후견인을 설정하는 것도 콜트에서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프로베이스를 거쳐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3년은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오래 걸리네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속세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셨을 때 상속세가 반이 나올 것이니까 내가 살아 있을 때 조금씩 증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우선순위를 또 어떻게 매겨야 될지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상속을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거가 맞나요? 아니면은 말씀대로 증여를 조금씩 해주는 거가 맞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혼합해서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들 농담처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박 변호사 나 트러스 만들고도 내가 다 쓰고 세상 떠날 거야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제가 고객분들 중에 정말 그렇게 다 쓰시고 세상을 떠나신 분은 한 번도 뵙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상속을 위한 도구로서는 트러스가 꼭 필요하신 거고요. 그렇지만은 살아생전에 재산이 아무래도 쭉 갖고 계셨다가 돌아가시면은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아무래도 가치가 조금이라도 적었을 때 자녀에게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증여를 통해서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미래에 좀 가치가 오를 재산부터 물려줘야 되나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미래 앞으로 이제 가치가 오를 것. 요즘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좋죠. 네. 그렇죠. 하란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분들은 지금을 투자의 시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녀분들에게 뭔가를 이제 구매를 해주고 싶다른다 하면은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가격이 낮았을 때 말씀대로 구매를 대신 해준다든지 증여를 해주시는 방법이 굉장히 현명하신 방법이겠죠. 네. 어렵습니다. 부동산과 또 사업체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유산상속세와 증여세가 다를 텐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저희가 기점을 어떻게 정하면요. 살아 생전에 주시게 되는 것은 이제 증여라고 하고 사후에 주시게 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셨을 때 대부분 아까 이제 잘 짚어주셨듯이 되도록이면 가치가 올라갈 재산은 미리 증여 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부동산도 가치가 올라가서 이미 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증여세를 많이 내셔야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조금이라도 작았을 때 증여를 주시는 것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랬을 때 그냥 정말 직접적으로 증여가 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자녀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녀한테 그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이제 증여를 하시고, 근데 어떤 부분은 나는 살고 있는 집은 끝까지 내가 갖고 있을 거야. 아니면은 이 부동산만큼은 내가 살아생전에 모든 인컴을 다 받다가 그런 다음에 자녀에게 주고 싶다.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상속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근데 상속은 아무래도 돌아가신 사후에 그 이전 해하고 그 해에 이제 appraisal report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마켓이 너무너무 좋을 때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상속세가 꽤나 많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Unified Tax Credit이라고 해가지고요.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40%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40%요? 네네, 네. 40%. 그렇지만은 증여세하고 상속세 면제액을 한 풀 안에서 다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올해는 사상 최대로 증여세하고 상속세 면제액이 높은 거가 12.92 밀리언까지 저희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한 풀 안에서 쓰라는 말은 뭐냐면은 제가 살아생전에 저희 아이에게 5 밀리언을 증여했다. 그러면 제 사후 상속으로 쓸 수 있는 면제액이
7.92 million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안에서 다 해결하라는 얘기죠. 네. 근데 문제는 면제액이 매년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되도록이면은 증여를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재산을 증여를 할수록 면제액을 적게 쓰시는 거죠. 네. 네네. 미래의 가치가 오를 재산부터 물려줘야 유리하고 네네. 그래야 면제액이 줄어든다는 그렇죠. 것이죠. 면제액을 조금이라도 이제 더 적게 쓰고 네. 상속을 위해서 많이 남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유산상속법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박유진 변호사님께 상담 받을 수 있죠? 네, 어디로 연락드리면 되나요? 네네. LA 사무실은 213-380-9010, 213-380-9010이고요. 그리고 부에나파크 사무실 오렌지 카운티 쪽은 714-523-9010, 714-523-9010입니다. 네, 박유진 변호사님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유진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진행의 이재나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